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계획론 4주차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현행 도시계획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전체를 갖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도시계획제도의 구성,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조금 나가다가 아마 좀 끝날 것 같습니다. 다시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도시계획제도를 먼저 살펴보는데요. 도시계획제도는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그 연역은 어떤지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현행 도시계획제도는 2002년 2월 4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국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국토개혁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고요.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을 해서 이원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오던 것을 통합한 것이 국토계획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이원적으로 관리 운영해 왔는데 이걸 일원화시켰다, 통합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도시지역에 적용되던 도시계획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 적용되던 국토이용관리법은 또 1972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뒤에 제정이 되고 1973년 3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국토계획법은 2019년 8월 20일에 일부 개정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이제 현행 국토계획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은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도시 계획, 근데 이게 이제 도시군 계획으로 엄밀하게 도시점 군 계획으로 바뀌었는데요. 2012년 4월 15일에 개정되고 시행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을 도시점 군 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읍 단위 이상의 지역을 갖다 이제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읍이 있고 일반 시가 있고 그리고 광역시가 있고 뭐 특별시가 있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2010년 그때쯤 해가지고 뭐 그 이전서부터 있기도 했지만 도농통합시 해가지고 일반시로 만들면서 또는 광역시에 일반시나 광역시에 이제 군 지역을 갖다가 군 지역이니까 읍이나 면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포함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행정구역이 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에도 뭐 읍이 일단 속해 있고 하니까 도시계획을 좀 입안해가지고 수립해가지고 적용하는 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해서 2012년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점 군 계획이라고 바뀌었는데요. 그냥 관례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이제 도시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은 광역시 관할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제외한 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두 가지죠. 공간구조 그리고 발전 방향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계획법 제2조 제2호에 정의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정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랬으니까요. 도시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그러니까 여기 공간구조 앞에 기본적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발전 방향 해가지고 발전 방향 앞에 장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 제2조 제3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결국 도시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포함해서 도시의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을 검토 제시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계획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합의 결정되는 법정 계획이고 장기 계획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광역시 같으면 이제 2030년 부산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계획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발전의 어떤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좀 길게 표현하면 국토 도시 공간 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 및 상위 계획 수용과 급변하는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시발전 미래상 재정립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제시,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동남권 중추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구축하는 것이 두 번째 부산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부산광역시 도시관리 전략 마련과 그리고 동남권 중추도시로서의 위상 구축,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친환경 도시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드리면 온실가스 저감, 환경 친화적 도시 개발 방안 등 자원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녹색 도시계획 수립으로 친환경 도시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장기 발전 방향을 포함한 도시의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검토 제시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좀 많이 부합된다. 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데요. 일단은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계획이냐라고 했을 때 토지 이용, 교통, 환경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하고 있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토지 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요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보건이라든지 복지, 안전, 안보, 문화 뭐 이런 것들까지도 환경도 정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토지 이용 행위의 종류 그리고 그 정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토지 이용을 관리하는 제도적 수단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률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제도가 도시의 물리적 환경 목표 등에 대한 장기 계획제도, 이게 이제 도시기본계획이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행위를 관리하는 제도, 이게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도시기본계획제도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도시기본계획제도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라. 그리고 이러저러하게 수립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필요한 방식 그리고 기준을 미리 법으로다가 정확하게는 중앙정부의 지침으로다가 국토교통부의 지침으로다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특정한 도시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산광역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특정한 도시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과 관련된 수단을 검토 제시하는 그런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해당 도시의 그 미래, 아까 부산광역시 같은 2030년 그때 공간 구조를 포함해 가지고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할 건지, 교통은 또 어떻게 체계를 구축할 건지, 녹지, 환경 이런 다양한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기본계획 제도의 어떤 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전통적인 토지 이용 규제 중심의 계획하에서 좀 목표 중심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까, 건축은 또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걸 유도하고 규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지침 역할을 하도록 도시기본계획을 법률로서 이제 제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도시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지침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도시기본계획제도이고, 그런 이유에서 그 도시기본계획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1924년에 표준용도지역제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그 표준용도지역제니까 용도지역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1924년에 그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법이 먼저 제정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1928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제도화하는 표준도시계획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는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시행되다가 한 4년쯤 뒤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과학적으로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가지고 개별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제, 즉 도시관리계획이 운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그냥 토지 이용을 갖다 제한하는, 토지 이용을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제한하는 그런 도시 관리 계획이 먼저 시행이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뭐랄까요,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상실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도시 계획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뭐 또는 그 정말 장기적인 어떤 미래상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전문가, 즉 계획가들이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물리적 도시를 그려내는, 그림으로 그려내는, 사진으로 그려내는 그런 청사진으로서의 도시계획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도시기본계획이 30년 동안 운영되다가 1960년대 들어서 이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부와 전문가 위주의 계획 수립 절차, 그리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제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 공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한 물리적 도시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과 좀 동떨어진 도시개발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토지이용 관리 수단의 역할을 하는 용도지역제 등이 장기적인 목표 설정 역할을 하는 도시 기본계획과 차별성 없이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어떤 게 위고 어떤 게 아래인지,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인지 그런 게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서의 도시 기본계획이 과연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유용하냐, 뭐 이런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1960년대까지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좀 도시를 만들어내는 계획 활동에 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계획으로 성격을 바꾸어서 1960년대부터 이제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960년대서부터는 정책의 내용적 범위도 확장해가지고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 그리고 공간적 측면에서의 이상적인 도시, 이것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해서 시민 공동체,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좀 전략 중심의 계획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1981년에 이제 도시계획법을 일부 개정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도시관리계획에 속한 것들만 운영이 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한 이유, 뭐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방자치제도가 유보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시장군수를 임명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의 임기가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자주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너무 잦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도시기본계획의 도입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는 1961년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1961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던 때죠. 그래서 1960 이거 그 이전까지 이제 시행을 하려고 준비해 왔던 그리고 실제 일부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유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한 건 이제 1991년에 지방의회를 주민들의 투표로 지방의원들을 선출해가지고 지방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지자체의 장을 직접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들어서나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시장 군수뿐만이 아니라 도지사, 그리고 이제 특별광역시장 모두 다 중앙정부가 이제 임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중앙정부가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임명된 시장 군수 또는 특별광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지역에 연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연고가 없으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야 할런지, 어떻게 개발이 되어야 할런지 이런 걸 이제 좀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보진 않았겠죠. 그리고 또 임기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잦은 교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열심히 구상하다 보면은 또 교체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어떤 발전 방향을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그렇게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구상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같으면 용도 지역을 갖다가 이 지역에 이런 용도 지역에서 다른 용도 지역으로 바꾸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어떤 그 민원이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좀 청탁을 한다든지 라고 하면은 그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또 쉽게 변경을 시켜주고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좀 아래에 있는 그 좀 공무원들이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청탁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거 갖다가 좀 쉽게 바꿔주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지정, 용도지역의 변경, 이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좀 자의적으로 하게 되고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죠.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기본계획을 좀 과학적으로 수립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의 명확한 지침을 좀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고 계획함으로써 집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로 인구가 집중을 하다 보면 시가지가 확장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개발을 하려고 하게 될 테고, 그럼 그 개발 수요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 수요에 대응할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뭔가 기본적인 그 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하고 개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도입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도시기본계획제도 도입한 게 택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된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촉진법은 말 그대로 주택용지 개발을 정말 촉진하려고 하는 법이겠죠. 그러니까 개발 수요가 많으니까 실제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거에 때 맞춰가지고 도시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그 개발 수요를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배경을 두고 또 세 가지 도시기본계획 도입 이유를 두고 좀 청사진적 계획 형태의 도시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서 단계별로 개발 수요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 운영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 후반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요.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됐고, 그러면서 분권화가 또 진행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계획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기본 계획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1981년 도입돼 가지고 한 1, 20년 동안 유지됐던 그 청사진적인 도시 기본 계획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시장 군수가 도시 계획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구 및 도시 규모 증가 추세가 이제 이 시기 들어서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좀 그 증가 추세가 안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증가가 되지는 않고 조금씩 증가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증가율이 크다라고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가 안정되었고, 그다음에 또 기존 시가지 아까 기성 시가지 같은 경우에 좀 그 퇴보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기존 시가지에 대한 정비가 좀 더 중요한,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시가지 정비하는 게 좀 더 필요한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의 과제가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것도 뭐 지역별 또는 그 조금 더 적은 규모의 지구별 특성, 문제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제도가 도시기본계획제도가 왜 도입이 되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왜 도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는지까지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현행 도시기본계획제도의 뭐 주요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음 주차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